뭐 이렇게 이런 거를 손자병법에서는 이 관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는 이 부분은 또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EJ. 같은 편끼리 싸워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한국 기업들이 중국 가서, 이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한 3년 정도 되면은 중국 사람들이 보고, 저거 한국 사람 없어도 내가 저걸 충분히 내가 운영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저 한국 기업을 좀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사장을 찾아가서, 밑에 전무가 사장을 좀 좋지 않게 보던데요. 또 사장한테 가서는, 밑에 전무가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윗사람 위아래를 그냥 이간접 시켜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도 똘똘 뭉쳐서 안 넘어가면은, 그냥 미인계도 쓰고, 이래가지고, 한국 사람끼리 서로 싸우게 해서 EJ 해가지고, 결국은 털고 나가게 만드는, 이런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 경험이 아니라, 중국에서 경험한 대만 친구들한테서 제가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인간의 약점을 때려가지고 공략해서 분열시키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쟁뿐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사실 보면 품질 좋고 가격 경쟁력이 있고 그러면은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업도 어느 면에서는 심리전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제 말이 좀 틀린 것 같습니까? 가격전입니까? 심리전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게 손자가 말하는 공식위상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손자병법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이 물론 사기치고 속이고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고 하라는 비열한 것 같지만 손자병법은 사실은 고상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평화를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이 추구하는 거는 부전이승, 중국말로 부전알성,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전승입니다. 우리말로 치면 부전승,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러나 부득이하게 싸워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굴복하지 않고 하면 부득이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때 싸워야 될 때는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손자병법이 상대를 공략하는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가장 강한 곳으로 상대의 가장 약한 곳을 때려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바위로 상대의 계란을 때려라 이겁니다. 내 강한 곳으로 가장 약점을 때려라. 이것이 손자병법의 첫 번째 싸우는 원칙이고 두 번째는 내가 강하면은 적이 감히 접근 못하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약한 척을 하는 겁니다. 약한 척을 해가지고 상대를 딱 내 사정권 안에 끌어들인 다음에 그때 한 방에 그냥 박살을 내는 겁니다. 내가 강할 때는 약한 척 속여라. 상대를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약할 때는 내가 계란인데 상대가 들어와서 바위로 한 대 치면은 계란이 흔적이나 있겠습니까? 그때는 내가 계란일 때는 나를 바위처럼 위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감히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